네, 반갑습니다. 자, 2월달에 월급 종목이 또 다가왔습니다. 자, 2월달은 또 사랑이 넘치는 한 달이잖아요. 발렌타인데이가 또 있죠. 네, 다음 주 발렌타인데이. 자, 우리가 이 주식들을 살 때쯤 되면 이제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어떤 달콤한 준비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초콜릿 많이 받으시면 저도 하나 주시고요. 자, 아무튼 2월 월급 종목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두 종목입니다. 자동차 관련주, 그 다음에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는 또 하나의 종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요 기업들 화학주인데요. 요거 하나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뭔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가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네,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현대차 EUB 같은 경우는 네, 수요일날 2월 7일날 9%나 상승하면서 149,600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뭐 대단한 어떤 급등세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아도 마찬가지,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수혜가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부품주들을 보면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많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들도 있고 막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품주를 공략하려면 일단 대장을 공략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지금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2021년도 고점 찍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2022년도 중반부터 바닥을 잡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업황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왜냐면 제가 자동차 업황 중에서 대장이라고 꼽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부품주이지만 시총 자체가 굉장히 커요. 21조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괜찮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PBR 보시면 0.5배, 그죠? 요즘에 저 PBR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퍼는 6.3배. 자, 이 정도면은 상당히 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보율은 8,000%, 부채 비율은 45%.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잘 안 오른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서서히 그래도 잘 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 한번 받고 다시 반등했다가 또 조정받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거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추세가 꺾인 모습들은요, 추세적인 전환 포인트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꺾이기 이전의 시점의 저점 라인대를 지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본다라면 22만 5천원쯤 나오겠죠. 22만 5천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22만 5천원대 근처에 붙여서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추세적으로 봐서는 이제 하단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저점 라인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하락 추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걱정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네, 이평선 때 보시면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진행되는 모습. 그래서 약간의 뭐 눌림목 형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쪽 라인 때 아직은 저항이 있는 편입니다. 23만 5천원, 24만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좀 넉넉할 것 같아요. 이 아래쪽 22만원 아래쪽 공략하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가격이 안 온다, 요즘에 자동차주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안 온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기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입니다. AS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244개 차종 270만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뭐 굳이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현대자동차를 만약에 타고 계신다, 저도 현대차지만 네, 잘 타고 계신다라면 수리를 한번 하러 갔을 때, 정비하러 갔을 때 대부분이 현대모비스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현대모비스로 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핵심 모듈하고 이런 부품주, 이런 것들을 같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소식이겠죠.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차 쪽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것들 먼저 사요? 내가 비중이 많은 종목 먼저 산다는 얘기죠. 39%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있고요. 최대 주주는 기아, 그 다음에
정몽구,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8%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여기 자산운용사에서도 5% 넘게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도 있고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얘들 지금 다 합치면 한 48%좀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 비중 합치게 되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팔아먹을 만한 그런 주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현대모비스가 또 가장 선두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무디스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다, 안정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고요.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겠죠. 4분기 확정 실적이 5,200억, 네, 영업이익 5,200억 나왔고요. 뭐 평균 이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보시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조금 반짝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리막길 걷다가요, 이제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사상 최대 실적. 이제 22년도에는 3조 원대 실적 나올 거다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2조 원, 23조 원 정도라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여기 21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조 원대면은 비슷하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증가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실적이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치보다도 적어도 50에서 한 5, 6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적에 대비해서 이제 배당도 준단 말이죠. 배당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배당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더라도요. 4,000원에서 4,700원 사이에 있겠죠. 배당금이 나왔나요? 네,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정도 4,000원이라고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요. 뭐 2%대 배당률이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예전에 뭐 이렇게 1,500원대 뭐 이런 98년도 이때부터 해서 꾸준히 상승해 가지고요. 2010년도까지 고점을 찍어줬고요. 그래서 그때 41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2배 올라간다면 이제 한 35만 원쯤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주가가 35만 원쯤 나온다고 한다면 시가총액은 네, 한 30조 가까이 되겠죠? 네, 30조 가까이. 예, 30조쯤 된다 생각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수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목표 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적 회복세가 더 크게 나온다면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전체적인 추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흠잡을 건 별로 없어요. 단기적으로 좀 출렁출렁 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완성차 대비해서 이 부품주들이 조금은 네, 부담스러워하는 모습 좀 있습니다만 매수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 저항 라인 때 넘어서는 구간 22만 5천원 라인 때 위쪽으로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거 외에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 수 있어요. 현대 위아, 네, 이런 것들도 오늘 매수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월급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나 더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네,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요. 뭐 화신, 네, 괜찮습니다. 화신도 지금 현재 포인트 나쁘지 않죠. 유지 잘 되고 있고요. 추세적인 부분은 우상향 모여주고 있어서 괜찮은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을 벗어나려면 뭔가 좀 새로운 게 나타나줘야 되는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 쪽이 조금 시들한 감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본주들, 이 자동차 원래 그 대장들이 올라가게 되면 다 따라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요즘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뭐 실적이 나빠요 어쩌요 그러지만 사실 어닝 쇼크라는 말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쨌건 간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도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가 여기 36,000원, 7,000원 이렇게 나올 때 공략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월급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를 제가 찝어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2월 13일 날 매수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현대모비스를 매수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참고하시고, 완성차 쪽은 강세를 더 많이 보이더라도 이 부품주들은 딸려 올라가는 형태의 느낌만 지금 현재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같이
네, 포함시켜 줄 수 있는 자동차 대장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면 매수 포인트에 훨씬 매력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였고요.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바로 태경케미칼입니다.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네, 우리가 월급 종목을 한번 했었어요. 이게 2020년도에 월급 종목 해가지고요. 수익이 완팡 터졌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아래쪽 지지라인 때 통과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박스권 형태는 조금 지나치긴 했는데요. 직전 23년도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17,00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이 종목의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눈치를 채신 게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 여름철 특수 종목이라고 좀 보셔도 돼요. 여름철 특수. 뭐냐? 이거 선풍기도 아닌데 뭐냐? 이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철마다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되죠. 그것도 4월달, 5월달. 네, 요때쯤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이런 주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계속 여름철에 네, 주가가 상승했었던 모습을 한 번도 빠짐없이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 여름철에 얘가 뭐가 있구나.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일전자 매수해서 약간은 네, 좀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거는 또 조금 달라요. 선풍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이건 무조건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종목이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제품군이요. 5월에서 11월 요 정도 구간인가요? 하여튼 여름철 구간에 일단 성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수기를 만나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물건 판매량이 확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올해 실적이 아주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뭐 하는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알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뭐 하는 기업이에요? 액체 탄산 드라이 아이스,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드라이 아이스가 또 그다음에 액체 탄산 요 놈들이 뭐냐면 여름철 특수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예전에도 이제 탄산에 대한 부분들이 재고 부족 현상 때문에 좀 주가가 반짝반짝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액체 탄산 같은 경우는 어디다 쓰느냐? 요거는 이제 저쪽으로 써요. 반도체를 씻어내는데 물론 여러분들 뭐 탄산음료 이런 것들도 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그 찌꺼기 제거하는 용도로 세척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탄산을요. 그래서 요 반도체 제조의 어떤 부분들이 활발성을 띠게 된다라면 요 기업도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이 실적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력 산업인 탄산가스 사업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한다는 것을 봤을 때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패턴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적 한번 실적 보기 전에 먼저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별로 없네요. 1%대 정도고요. 태경 BK라는 기업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56% 꽉 잡고 있고요.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58% 정도.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은 40% 정도인데 안 파는 사람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한 30% 정도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사도 조금씩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실적 한번 볼게요. 이번 확정 실적 나왔네요. 35억. 나쁘지 않은 거네요. 그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2023년도에 얼마가 나왔느냐? 179억이 나왔습니다. 179억이 나왔는데 그동안 179억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2024년도에 올해는 273억으로 늘어납니다. 2025년도에는 430억. 이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반도체 제품의 어떤 그 성장 이런 부분들이 잡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라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노다지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자, 배당 같은 경우는 주당 200원씩 줍니다. 계속 200원씩 줬고요. 앞으로도 200원 줄 거예요. 지금 150원에서 200원을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200원으로 멈추지는 않겠죠.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는데 어마어마해지잖아요. 자, 매출액이 지금 179억, 273억 이렇게 나온다면 올해는 지금 보시면 이게 한 3천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포인트는 지금 가치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긍정적이죠? 자, 그러면 기업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업의 전반적인 부분은 부채 비율 14%, 와, 부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보율 2600%, 야, 엄청나죠? 자, PBR도 지금 1배 미만에서 약간 저 PBR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퍼는 10배 미만, 야,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안 올라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많이 올라와서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상승 이후에 횡보하면서 이평선 모아놓고 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그런 위치다 보시면 되고요. 월봉상 포지션 보시면은 네, 포인트가 상승 이후에 좁혀지죠, 있죠? 이평선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길어봤자 옆으로 조금 몇 달, 네, 한두 달 정도 옆으로 서게 되면 자리 만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한두 달 정도 옆으로 서게 되면 성수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태경케미칼의 성수기가 온다. 네,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죠. 자, 주봉상에서도 이미 자리를 잘 잡아놓고 움직이는 모습이라 현재로서는 매수 포인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13,500원을 전후로 해서 그냥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격 신경 쓰지 않고 2월 13일 날 바로 매수할 생각이라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올라온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3년 동안 가격 인정을 착실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네, 태경케미칼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2월에 사랑이 넘치는 2월 월급 종목은 현대모비스 그리고 태경케미칼 두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이 두 종목 잘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진행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월급 종목 공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